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 광명 로또 분양 및 약 2억으로 신축 아파트 사는 법, 그리고 시세 차익은 약 3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목은 제2의 판교가 될 지역 일부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이 이제 광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 영상을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링크를 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광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현재 지적인 입지에 대해서 같이 지도를 좀 살펴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명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광명이 생각보다 이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행정구역상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가 이제 광명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커를 제가 반경 한 10km 정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10km 정도 좀 떨어지면 요 위쪽이 이제 마곡이죠. 업무지구가 있는 이제 마곡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쪽은 바로 붙어 있어요. 이제 다리를 하나 건너게 되면 천을 하나 건너면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도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이 이제 여의도죠. 이제 여의도가 근방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10km에서 약간 더 가야 되지만 바로 여의도 바로 위에가 이제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까지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구가 있지는 않지만 요 광명역이 여기가 광명역인데요. 광명역에서 이 터널을 이렇게 지나면 이쪽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 그래서 이쪽에도 판교에 거의 한 2배 규모가 되는 업무지구가 들어올 예정이다 라고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광명 역세권 쪽 이제 안양 쪽 방향이죠. 이제 박달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박달동 쪽에도 박달동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것이 또 업무지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빗금친 부분들이 전부 다 업무지구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강남하고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는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광명 이쪽 사거리나, 철산역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7호선이거든요. 그래서 7호선을 타서, 이 강남하고의 접근성 또한 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베드타운의 성격보다는 바로 인접한 지역들의 이런 여러 가지의 현재 업무지구도 있고요. 향후에 그런 업무지구들이 더 들어올 예정인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하철을 좀 살펴보면은요. 요 위에가 이제 광명 그 사거리역과 이제 철산이 되겠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7호선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7호선이 이렇게 다니고 있고 역시나 이제 고속터미널까지 강남권까지 좀 빠르게 한 30분 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제 교통이 있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 보면 이제 광명역이 있죠. 여기 이제 광명역인데 현재는 이제 1호선만 있는데요. 이 1호선이 이제 향후에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월판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월판선까지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까지도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적인 호재 또한 많이 품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사업 규모인데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약 20만 평 정도 되는데, 이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이 부지가요, 무려 한 60만 평 정도가 넘는다. 겨우 한 3배 규모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입주 기업인데요. 입주 기업 또한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 한 1000개 정도인데, 광명 시흥은 한 2000개 이상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세 번째로 고용 창출 효과까지도
더 많게 되겠죠. 물론 이제 어떤 일자리,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규모 면에서 보면은 판교의 2배 이상 되는 규모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현재는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입주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광명역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릴 광명 뉴타운까지 이제 같이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광명 사거리역인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이 좀 크게 보이니까 이걸 좀 보겠습니다. 광명 사거리역이고 광명 사거리역에서 한 도보로 한 15분 정도 내외에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5구역인데요. 이제 재개발한 구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옆에가 이제 16구역이고요. 여기가 15구역인데 여기에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라고 하는 게 이제 곧 일반 분양의 예정이 있고요. 이제 지정의 입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광명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거리로 봤을 때는 그 광명 이 보시는 오늘 말씀드릴 이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하고는요 한 6km 정도 내외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청약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19일 날 이제 당해 지역이죠. 해당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명 거주지 우선 일대 당해라고 하는데 19일 화요일부터 1순위 청약이다라고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이제 물량이 소형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당해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뭐 일부 당해 만약에 마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부 소형 평형이 또 있습니다. 그런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지역 1순위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여튼 거진 다 당해에서 소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네, 이게 이제 단지의 이미지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프루지오이고요.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브랜드를 좀 리뉴얼 했기 때문에 기존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근에 이제 광명 바로 오른쪽이 이제 16구역이고요.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두산하고 이제 자이가 이제 컨소시엄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15구역으로서 이제 단일 프로지오가 시공을 맡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다 소형 평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59제곱미터랑 이제 뭐 49, 뭐 36제곱미터 이렇게 소형 평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 공급 물량을 보면은 약 270세대 정도 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분양가인데요. 분양가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59제곱미터죠. 이제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한 5억 정도 내외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확장비가 이제 여기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뭐 이런 층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중간층 기준, 중간층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가 약 한 5억 정도다라고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5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변 시세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그 주변에 이제 광명 역세권이나 그리고 이제 철산 쪽에도 보면은 이제 재건축해서 지금 건설 중인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24평 기준으로 현재 시세가 한 8억에서 한 9억 내외로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더불어서 이제 16구역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입주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24평이 한 6억 후반에서 약 한 7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년 11월에 입주가 예정이거든요. 입주를 하고 나서 입주장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통상적으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기 때문에요. 이제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2년은 보통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이제 오르게 될 걸로 좀 예측이 되고요. 그 시세는 약 8억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광명
그 프루지오 센트베리 같은 경우에 5억에 나왔으니까요. 이제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향후에 이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고 하면 특히 이제 광명의 당해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꼭 청약을 하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광명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개의 재개발 구역들이 있어요. 이제 광명 뉴타운이라고 또 하는데 보시면 이제 위쪽에 있는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이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에 또 지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구역들이 있어요. 뭐 1구역, 뭐 2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있고요. 이제 광명 사거리역 아래쪽에는 보면은 이제 11구역하고 12구역 같은 경우에 좀 대장이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11구역, 12구역이고요. 그리고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하반기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요번에 분양을 하는 게 15구역이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바로 이제 19구역, 9구역 등이 있는데요. 요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액으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특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광명 뉴타운 9구역인데요. 앞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요 9구역이 여기가 있거든요. 이 9구역인데 9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낮고요. 세대수를 보면은 그 롯데건설 단일 브랜드이고 거의 1,500세대 내외 정도 되고요.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재개발에서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웬만해서는 또 안전한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 더불어서 59 타입이죠. 24평 기준으로 입주권일 때 감정가가 약 1억 초반인데 여기 보통 P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한 1억 후반 정도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두 개를 더하면은 한 3억 초반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보통 이제 전세가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실투자 금액은요 한 2억 초반이면 향후에 이제 24평의 아파트 신축 입주권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하고 완전히 이제 거의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준서울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이런 사업 속도,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이런 빠른 사업 속도이면서 실투자 금액이 2억 정도로 24평의 신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유일한 지역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총 매수가를 기타 추가 부담금 등 계산을 했을 때 한 6억 초반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 같은 경우 입주를 하면은 8억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억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 한 2억 이상 혹은 3억까지도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을 다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광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광명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광명 역세권이 있죠. 이제 광명 역세권과 더불어서 이제 광명 뉴타운이 올 하반기부터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고 이제 15구역 같은 경우 일반 분양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바로 옆에 이제 철산 재건축까지 있고요. 아직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하안동 재건축까지 혹은 리모델링까지도 같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서로 시세를 주고받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월판선이라던가 이제 신안산선에 교통 호재가 있고요. 이는 특히 이제 월판선 같은 경우에 광명에서 급행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교까지 빠르게 갈 수가 있고요. 신안산선을 타면은 이제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집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가산 디지털 단지나 인근에 시흥 테크노밸리 그리고 안양의 박달 테크노밸리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남부 지역 특히 거의 준서울에 준하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시다라고 하면은
이번 광명 프루조 센트베르 15구역을 좀 청약을 해 보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예상 시세 차익은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3억 이상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청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인근에 광명 어떤 9구역이나 광명 1구역의 재개발 입주권을 보셔도 향후에 동등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요, 카페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